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대한광통신이 오늘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 우리가 투자 경고 세력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력의 핸들링을 가지고 여태껏 공부를 해왔고 그 경고의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착실하게 쌓아가면서 조정은 피하고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지금 대한광통신은 그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차트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5일선이 꺾여 있는 상태 위에 11선 아래에 있는 이런 샌드위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생각하기에 굉장히 판단을 하기엔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전세 역전 밴드 매매 기법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빨간 선 위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력이 관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직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 이 유지선이라는 빨간색 선에 대한 유지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가 하루 이틀 유지가 되면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여기까지 들어보신다면 바로 어제입니다. 20시간 전에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어제 말씀드린 건 유지선, 즉 빨간색 선이 유지가 되면서 하루 이틀 옆으로 기어주면은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에서 매도 타점을 잡을 기회가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또 한 번 지켜내면서 십자봉의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 지금 경고 세력들이 핸들링을 엄청나게 잘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광통신 주주분들이라면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이 타점에 대해서 방향성과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볼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대한광통신 이제 세력들도 신고가 노리고 가는 거다라고 보고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대한광통신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경고 세력을 가지고 매매를 했었습니다. 경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투자 경고 되고 나서는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고 4, 5일 이점에 매수를 참여한다면 그 다음번은 회복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매매 기법도 있는데 이 매매 기법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했었죠. 자, 대한광통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또 경고 때문에 매수를 한 거죠. 경고 들어가고 4, 5일 4일 때 유지선, 즉 빨간선에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 또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하는 이런 과정을 겪은 과정에서 지금 또 매수를 이 구간에서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4, 5일에 저점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대한광통신 현재 흐름을 보면은 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매수 타점 미리 이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문자 보내드리고 우리가 매수를 해서 좀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겠죠. 보통은 이 4, 5일 동안 빠졌다가 4, 5일 동안 회복을 하고 자 보시면 하고 4, 5일 동안 회복을 한 다음에 이때는 한 번 더 눌렸다가 그 다음번에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때도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경고 세력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경고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번에 경고도 다른 경고에 있는 종목들하고 같이 살펴봤는데 최근의 추세가 어땠냐? 대한광통신도 경고에 들어가면 빠지고 여기서도 빠지고 여기서도 경고 들어가고 하루 이틀 올라갔다가 급락이 떨어지는 형태가 나와줬는데 최근에는 이 경고 해제 후에 대한광통신은 바로 급등을 보여줬죠. 경고가 해제될 경우에는 급반전이 나오는 편인데 요즘의 추세가 어떠냐면 경고 해제 전에 좀 움직이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제목을 보시면 데드라인 D-2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경고에 충격적 경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왜 데드라인 2일이냐? 왜냐하면 대한광통신은 다음 주 27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3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경고 세력들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먼저 대우건설 같은 걸 잠깐 보면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경고 해제가 이날이었습니다. 이날인데 그 전날 아랫꼬리 십자봉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급등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최근에 경고 해제가 되기 바로 전날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경고 해제가 되고 나서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대한광통신 같은 이 경고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경고 해제 전날이거나 대우건설이 마지막 경고 들어간 것도 올라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전날 급등해 버려가지고 경고에 들어가 버리는 하루 일찍 움직이는 패턴들이 좀 자주 목격이 된다. 그래서 시장은 트렌드, 즉 유행에 따라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미리 알고 있어서 대응하는 부분의 폭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부들을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었던 거죠. 매수는 이런 센스를 가지고 우리가 경고 세력들의 핸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매도를 합니까? 이 매도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 앞선의 세력들이 들어온 이 돈의 크기를 보고 그 다음에 목표가의 세력들이 정해놓은 가격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대한광통신 제가 6,800원대 구간부터 그날 7,500원대 영상을 촬영했는데 매수를 말씀드렸죠.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본다. 경고인데 비상금 다 때려봐 사야 되는 이유, 이게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번에는 위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때는 단기적으로 정리되는 포인트를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18,000원대 넘어가는 그 다음 날이 고점이었죠. 영상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보시면은 매수를 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14,600원만 지켜내면 된다라고 제가 여기서 또 문자와 함께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14,600원, 15,000원대 말씀을 드린 거죠. 15,000원을 말씀드린 건데 400원 잡은 겁니다. 근데 400원이 안 밀리고 올라왔다. 이번에도 고가에서 경고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세력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세력을 공부해서 우리가 매도를 3만 원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직전에서도 이제 기회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쫄지 말고 공격 준비해놔야 된다고 하면서 언제입니까? 2일 전인데 날짜를 한번 보시면 19일입니다. 19일이 언제죠? 자, 음봉이 나왔던 이날에 이 아래쪽 구간을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 이 경고의 세력들의 핸들링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준점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려면 이제 이 구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점을 미리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래쪽에서 올라왔을 때 이 돈이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목표가를 한번 잡았었죠. 자, 여기서 돈이 들어온 앞에 상한가를 연속으로 가버렸던 엄청난 이 세력의 돈이 그 다음번에 상승 파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세력들은 가격을 정해놓는다. 여기서 이 구간을 넘겨가지 못하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구간을 넘어가면은 세 번째 줄부터는 이게 돌파될 시에 1차 목표가가 오게 된다라는 건데,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고 이제 1차 목표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도해야 될 포인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것도 여기에 일단 목표가가 이제 들어가 있는 구간이다. 1차 목표가가 나왔고 2차 목표가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우리가 정리될 포인트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2,000원을 찍었네요. 어떻습니까? 이런 기준점이라는 게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 이번에 상승 파동에서 이 저점 수준에서 저점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자, 보시면은 이 기준을 넘어가 가지고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면 1차 목표가를 바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경고가 너무 많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일종의 노하우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 가격대를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 구간이 중요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기회라는 가격대와 함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올라왔을 때 이 경고가 해제되기 며칠 안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 있는 1차로 가는 겁니다. 이걸 돌파해서 여기만 지지해 주면은 이 목표가는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찍어요. 보통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리면서 매도 차점을 잡는 거는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올라와 가지고 돌파가 나오면 1차 목표가 구간에 오면서 파란색 신호가 뜨거나 과열권의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파란색이 뜨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시기를 일단 1차적으로 급등할 때 알려주는 건데, 그리고 나서는 이 타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일단 즉 목표가 구간에 와 있거나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떴을 때는 그때부터는 제가 하루 종일 매도 차트만 쳐다보면서
깨지는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가 이 힘을 판단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영상을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왔을 때는 제가 역전 밴드 매도 차트를 킵니다. 켜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나왔을 때 고점대 부분은 체크를 하죠. 목표가 구간이 좀 전에 3만 원대가 걸려 있는 구간이었죠. 그 구간에서 올라왔다가 아래쪽으로 빠지니까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 이 구간에선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3만 원대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대한광통신을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최근에 저점 구간에서 다시 잡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만 원대 팔아가지고 2만 원대를 며칠 사이에 이 수익이 깨지는 걸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 수익을 실현하고 또 이 자리를 잡는다면 이만큼이 더 올라간 거랑 다름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대한광통신이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 이 목표가 구간에 왔을 때 이런 이탈의 신호가 나오거나 이 고점이 되는 쌍고 형태가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남겨드릴 테니까 그때 대한광통신 같이 매도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깨먹거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그리고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매도를 하려고 할 때 매도 타점 가격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매도 타점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해 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남겨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매도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문자 메시지로 매도할 가격과 비중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고점에서 매도할 것인지 이 목표가에 대한 구간과 어떻게 우리가 최고점 매도를 하면서 가져갈 것인지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대한광통신 요점 정리까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닝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9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대한광통신 차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대한광통신 우리가 그동안 이제 녹색선과 빨간선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이 목표가 구간이거나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대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것도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면, 대한광통신 지금 경고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경고회법으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기대하고 매수에 들어갔다. 그래서 현재 구간의 핸들링은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고가 최근의 트렌드 같은 경우는 경고 해제 후에 올라간다기보다는 그 전에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 올려주는 그런 미리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매도 타점을 잡을 것인가 우리가 관찰을 해가지고 좀 더 타이트하게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 정리를 해보면, 일단 빨간선의 유지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다음 주에 올라온다면, 이 구간에서 들어온 돈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지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 기대하는 구간에서 기준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1차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돼야 제가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드릴 때 매도 타점이 나가면 매도하기가 편하시겠죠. 그리고 추가로 대한광통신이 또 올라와가지고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매수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하는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에요. 보유자가 즐기는 구간이지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파동에 대해서 이 돈을 가지고 만들어낸 아까 기준 가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 가격들이 올 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광통시 일단 다음 주에 나올 만한 이 상승에서 나오는 타점이 나온다면 그때 제가 문자 보내드리면서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이 되고, 그리고 오늘의 대한광통신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세역전이었습니다.